그래서 일단은 우리 정리하고 먼저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중요한 거 뭐가 있을까요? 몇 번? (554번이에요) 554번이요. 네. 554번. 또? 558번이요. 558번. (564번이요) 564번. (576번) 576. 576번. 또 있어요? 그래서 B에서는 끝이에요. 네, B에서는 뭐 중간에 더 생겼으면 얘기는 괜찮아요. 자, 일단은 554번 봅시다. 네, 증명 사진을 8장을 이나는데 드는 가격이 5,000원이고요. 8장을 초과하면 한 장당 200원씩 추가된다고 한답니다. 증명 사진 한 장당 가격이 450원 이하가 되게 하려면 증명 사진을 몇 장 이상 이내야 되는지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증명 사진 한 장당 가격이 450원 이하가 돼야 된다 라고 하고 있으니까 증명 사진 한 장당 가격을 구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 가격을 구하고 그것을 개수로 나누면 그럼 증명 사진 한 장당 가격이 나올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각각 총 가격과 개수를 한번 구해볼 건데 총 가격 얘는 8장을 이내하는데 드는 게 5,000원이라고 했고 초과하면 한 장당 200원씩 추가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추가되는 그 개수를 X장이라고 해봅시다. 추가된 게 X장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원래 8장일 때 5,000원이고 거기에서 X장 추가됐다고 했으니까 개수는 X 플러스 8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총 가격은 얼마일까 하니 5,000원에서 얼마를 더해야 되느냐? X장 추가됐으니까 200X만큼 해야겠습니다. 한 장당 200원 추가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되겠네. 5,000 더하기 플러스 200X 나누기 X 플러스 8 이게 한 장당 가격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다? 450 이하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는 이 부등식에서 양변에 x 플러스 8을 곱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곱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는 그 곱하는 숫자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생각해야 되죠. 근데 이미 x 플러스 8 얘는 개수기 때문에 양수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양변에 x 플러스를 8을 곱한다 하더라도 부동호 방향이 바뀌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된다. 5,000 플러스 200x는 450 곱하기
x 플러스 8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에서 식 정리해보면 이렇게 된다고. 얘가 450x 플러스 3600 이렇게 될 거고, 이항시켜서 정리 한번 해보시면은 마이너스 250x가 5000을 넘겼을 때 마이너스 1400보다는 작거나 같다. 자, 그러면 x는 이제 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좀 3600이 맞겠지? 맞지? 1400도 맞죠? 자, 그럼 양변에서 이제 250으로 나누면 될 거 아니야? 그럼 25분의 140. 자, 이거는 대강 한번 계산해보면 정확하게 떨어지는 애는 아니에요. 대강 5점 얼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추가되는 개수가 6장 이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면은 몇 장 이상 인하야 된다? 16장 이상, 16장이 아니죠. 뭐라니? x가 5 이상이니까, 6 이상이니까 6에다가 8을 더한 14장 이상을 인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총 가격 구하시고 거기에서 개수로 나눈 것이 한 장당 가격이다라는 걸 생각하고, x의 값이 항상 자연수인 것도 생각하면서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그렇다. 자, 558번. 이게 좀 쉽지 않죠, 이것도. 어느 가방에 원가의 25%의 이익을 붙여서요, 정가를 정했는데, 이 가방에 정가에서 X%를 할인해서 판매하려고 한답니다. 손해보지 않고 판매하려고 할 때 X의 값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수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원가를 A라고 해볼까? 네. 그 A에다가 25%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대요. 25%에 대한 이익을 붙였다. 정확하게 적으면 1 플러스 100분의 25를 곱하면 되는 겁니다. 이걸 좀 더 단순화시켜서 1.25 이렇게 할게요. 곱하기 1.25 이렇게. 이게 지금 뭐? 정가예요. 이게 정가입니다.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하겠대? X%를 할인해서 판매를 한대요. 자, X% 할인하려면은 위에서 25%를 늘렸을 때는 1 플러스 100분의 25를 곱했던 것처럼 X%를 할인하려면은 할인하는 거니까 1에다가 100분의 X를 이번에 빼주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할인가입니다. 자, 그랬을 때 손해를 보지 않고 판매하려고 하는데, 자, 그러면은 손해 보지 않는다면은 이 이익이, 그러니까 판매하는 가격에서 원가를 뺀 것이 손해를 보지 않는다,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이익이 0원이어도 손해를 보지 않는 게 맞고요, 이익이 양수여도 그래도 손해를 보지 않는 게 맞잖아. 그치? 그래서 뭐 얘에서 이게 지금 할인가, 이게 판매가죠 지금. 거기에서 원가를 뺀 것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삐가 이거를 다시금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1.25 곱하기 1 마이너스 100분의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오케이? 여기서부터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양변에 100을 곱하면서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1.25 곱하기 100 마이너스 x가 10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125 마이너스 1.25x가 100보다 크거나 같다. 1.25x가 25보다는 작거나 같다. x는 뭐? 얘는 125분의 100 곱하기 25보다는 작거나 같다. 125 약분하면 5 남겠죠? 약분하면 20 남습니다.
다시 말해서 x의 값 가장 큰 수 될 수 있는 건 20이었다라고 결론 질 수 있는 거죠. 이게 좀 여기식 세우는 게 조금 어렵고요. 여기는식 세우는 게 이게 조금 어렵고 첫 번째로. 두 번째,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생각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건 이익이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뜻이다. 네 번째는 이 계산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소수로 계산할 건 소수로 계산할 건 따로 나눠주시고 분수로 계산할 건 분수로 계산할 건 따로 나눠주셔서 숫자가 너무 크지 않게 계산 실수 안 하게 그렇게 잘 조작을 해주심이 되게 중요합니다. 558번 이렇게 될 거고요. (564번) 수일이는 생일을 맞아서 친구들과 고기 뷔페에 가려고 하는데 고기 뷔페에 1인당 이용 요금은 12,000원이고요. 다음 같은 할인 혜택이 있답니다. 몇 명 이상부터 통신사 제휴 카드로 할인받는 것이 유리한지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일단 혜택 보니까 통신사 제휴 카드 이걸로 했을 때 전체 요금의 20%를 할인해 준대요. 자, 생일 이벤트 하니까 생일자를 포함해서 3명까지 60% 할인이래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1인당 이용 요금이 12,000원이야. 거기서 만약에 X명이 같다고 해봅시다. X명이 같으면은 그러면은 전체 가격은 12,000 곱하기 X가 전체 가격이에요, 원래. 그죠? 근데 여기에서 통신사 제휴카드를 활용하면은 이 전체 금액, 그러니까 12,000 곱하기 X에서 20%를 할인해 준대요. 그럼 20% 할인하면 뭐야? 0.8 곱한 거랑 똑같죠? 그죠? 이거 혹은 1-100분의 20을 곱한 거랑 똑같죠? 그죠? 이게 지금 통신사 제휴카드를 썼을 때 가격이야. 자, 그럼 생일 이벤트는? 생일자 포함 3명까지 60% 할인을 준대요. 그러니까 3명의 가격만 60% 할인이 되는 거니까 3명의 가격 36,000원이죠? 그게 60% 할인이 되는 거예요. 곱하기 0.4 혹은 곱하기 1-100분의 60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게 생일자 포함 3명까지 할인을 받은 거고요. 근데 이게 생일자 포함 3명까지 할인한다는 거지 나머지 애들이 돈을 안 내도 된다는 뜻은 아니잖아. 그러면은 3명의 가격은 할인을 받았고 할인 못 받는 건 X-3명은 얘들은 그대로 내야 돼요. 얘들. X-3명은 12,000원을 그대로 내야 된다. 얘네들 더한 게 생일 이벤트 받았을 때 가격입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은 얘는 통신사 제휴카드 전체 요금을 20% 할인 받을 거고요. 여기가 생일자 포함 3인 60% 할인 받은 애들, 여기는 할인을 못 받은 애들, 나머지 X-3명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때 어느 쪽, 어디? 통신사 제휴카드가 할인받는 것이 유리하다. 자, 보통 우리가 유리하려면은 싸게 사야 될 거 아니야? 그쵸? 비싸게 사면은 불리합니다. 그래서 싸게 살려면은 싸게 산다는 건 가격이 더 적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될 거예요. 저 유리하다 했으니까 등은 안 붙이고 여기 쪽 이렇게 되면 될 거예요. 여기 쪽이 더 비싸면은 제가 더 유리한 거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는 실에서 양변에서 12,000으로 먼저 나눠줄게요. 12,000으로 다 나눠주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8x가 3 곱하기 0.4 1.2죠. 1.2 플러스 x 마이너스 3 이렇게. 물론 우리 양변에 10 곱해주는 게 좋겠죠. 8x가 12 플러스 10x 마이너스 30 다시 말해서 10x 마이너스 18이요.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18보다 작다. x는 9보다 크다죠. 아까 전에 등호를 붙이냐 안 붙이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유리하다는 건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여기 쪽이 더 싸다라는 거예요. 같으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x는 9보다 크거나 같다가 아닌 9보다 크다가 낫잖아. 그러니까 몇 명 이상부터 10명 이상부터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런 걸 실수하면 안 돼요. 다 잘 풀어놓고서. 좀 아깝겠죠? 또 576번. 어느 제품의 영상 광고와 지면 광고를 다음 조건에 따라서 제작하기로 했는데요. 제작 기간은 총 150일이에요. 1일 제작 비용은 영상 광고는 6만 원, 지면 광고는 3만 원이래요. 근데 제작비는 총 810만 원 이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영상 광고 제작 기간은 최대 며칠입니까? 라고 묻고 있죠. 자, 그래서 물어보는 게 지금 영상은 6만원, 지면은 3만원, 내 제작비는 810만원 이하여야 된다.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영상 광고를 X 번 이뤄볼게요. 자, 제작 기간은 총 150일이니까 X1이라고 하는 게 차라리 좀 더 자연스럽겠죠. 지면 광고는 영상 광고랑 합쳐서 총 150일 되기 위해서는 150 마이너스 X1 동안 광고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가격이 어떻게 될까 하니 영상 광고는 합쳐서 6X만 원 될 거고요. 지면 광고는 150 마이너스 X 곱하기 3만 원 될 겁니다. 이 둘을 합쳐준 게 제작비잖아. 이거 만 원이에요. 이거 만 원. 6x 플러스 3 곱하기 150 마이너스 x 만 원입니다. 그게 어때야 된다? 총 제작비 810만 원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하니까요. 여기.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면은 이렇게 되겠습니까? 3x 플러스 450이 810보다는 작거나 같다. 3x가 360보다는 작거나 같다. x는 120보다는 작거나 같다잖아요. 그러니까 영상 광고에 대한 횟수 x1의 최대값은 120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말이 조금 헷갈릴 수 있긴 해요. 근데 잘 읽어보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작기간 총 150일, 영상 광고 X1하면 지면 광고는 150 마이너스 X. 두 개 합친 게 810 이하다.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C에서 질문을 볼까요? 602번, 그리고 611번. 네? 596번. 끝? 607번이랑 607번이랑 597번. 597번. 오케이. 597번. 한번 봅시다. 596번. 전체 학생이 50명인 논술반인데요. 그 논술반에서 2번에 걸쳐서 시험을 시행한 결과 15명은 1회 비해서 2회 시험에서 평균이 8점이 올랐고요. 10명의 학생은 평균 3점이 떨어졌으며 나머지 학생들은 점수에 변화가 없었답니다. 이 논술반 전체 학생의
2회 논술 시험 점수의 평균이 78점 이상일 때 1회 논술 점수의 평균은 최소 몇 점인지 구하셔야 되겠죠? 자, 한번 표를 조금만 한번 표를 이용해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런 문제 되게 글이 복잡하잖아. 그럴수록 표를 잘 이용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논술 시험을 1회, 2회, 2번에 걸쳐서 진행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평균을 낸 그룹을 보면은 세 그룹으로 나눴거든요. 세 그룹으로 나눴거든요. 15명의 학생, 10명의 학생, 나머지의 학생 이렇게. 자, 나머지라고 하면은 뭐 나머지라고 했지만 25명이긴 하겠죠. 전체 50명이니까 25명의 학생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게 1회 시험에 비해 2회 시험에서 8점이 올랐대요. 15명. 자, 예를 들어서 여기를 X점이라고 하면 평균 얘기하는 거예요. 평균. X점이라고 하면은 얘는 평균이 8점 올랐으니 X 플러스 8점 이렇게 된 겁니다. 10명의 학생은 평균 3점이 떨어졌대요. Y점 하면요. Y 마이너스 3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들은 어때? 변화가 없었대. ZZ 이렇게 해봅시다. 자, 그랬을 때 뭐라고 돼 있어요? 이 논술반에 전체 학생이 2회 논술 시험에 평균이 78점 이상이래. 이게 78점 이상입니다. 그때 얘가 최소 몇 점인지 구하시오라고 돼 있네요. 자, 보통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이 평균에 대한 문제를 풀 때는 총합이 평균 곱하기 개수임을 잘 이용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1회에서에 대한 총합에 비해서 2회에서 얼마만큼 늘었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전체 학생이 이기구나. 소리 전체 학생. 전체 학생. 그러니까 전체 학생에 대한 그 평균이 78점 이상을 했으니까 얘들에 대한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15 곱하기 x 플러스 8 플러스 10 곱하기 y 마이너스 3 플러스 25z 이렇게. 왜? 15명의 총합은 15 곱하기 x 플러스 8이 맞고요. 10명의 총합도 10 곱하기 y 마이너스 3이겠죠. 25명의 평균도 총합도 25z 이렇게 될 테니까 이걸 어떻게 한다? 50으로 나누면은 그게 평균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대요? 78 이상이에요. 그때 궁금한 게 뭐라는 거야 지금? 여기에서 1회 평균 점수의 최소점은 몇 점인지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1회. 그래서 얘들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건데요. 이것도 얘에 대한 평균을 한번 구해보면 이렇게 해야 되겠네. 15x 플러스 10y 플러스 25z 이거를 50으로 나누기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두 개의 식을 적어놓고서 약간 느낌이 와야 돼. 여기는 이 식과 여기는 이 식을 보니까 15x 똑같이 있고요. 10y도 똑같이 있고 25z 똑같이 있어. 그러니까 두 수를 비교했을 때 얘는 이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네모라고 하면은 네모에 비해서 얼마만큼 더 빼줘야 되는 애냐? 지금 15 곱하기 3이 아니죠. 50분에 15 곱하기 8만큼이 지금 더 초과가 되는 거죠. 15 곱하기 8만큼을 한번 빼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15x만 남기기 위해서. 여기도 10y만 남기기 위해서 10 곱하기 3이 추가가 돼야 돼요. 여기서. 헷갈리니까 이렇게 해야겠다. 자, 그리고
Z쪽에서는 변화가 없죠. 그래서 얘만큼, 여기는 이 숫자만큼 네모에서 얘 숫자만큼을 더해준 게 얘랑 똑같은 겁니다. 다시 그럼 네모 더하기 50분의 마이너스 120 플러스 30 하면은 이게 네모 빼기 50분의 90, 그러니까 5분의 9, 다시 말해서 1.8 이렇게 되겠죠. 근데 네모는 78보다 크거나 같았었잖아. 그럼 얘는 뭐보다 크거나 같냐? 여기에서 1.8만큼일 때 76.2만큼보다 크거나 같은 겁니다. 그게 뭐라고? 얘라고. 1회 평균의 최소는 몇? 그러니까 76.2점이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좀 어렵죠? 그러니까 총 합은 평균 곱하기 개수라는 걸 기억하면서 위에 거하고 아래 거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는 거야. 그래서 밑에 게 지금 78점보다 크거나 같았다면서, 그죠? 여기는 평균이 78점보다 크거나 같았으니까 여기 있는 평균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겠냐. 물론 이제 조금 더 센스가 있으면 어쨌든 변화량만 우리가 관찰하면 되는 거라서 여기에서 이렇게 거꾸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120만큼이 필요하고 거꾸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플러스 30만큼 필요하니까 얘네들이 총점이 90점만큼 차이가 나는구나. 그걸 55로 나눈, 그러니까 1.4만큼 점수가 차이가 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얘가 76.2점이 1.8이죠. 1.8만큼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76.2점보다 크거나 같다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총 합의 차이만 보면 되니까. 잠시만요. 어렵긴 합니다. 이게 좀 X, Y, Z를 생각하는 게 좀 쉽지 않죠? 네, 저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97번. 자, 수영학교에서는 불우이웃 돕기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5일 동안 3,000원짜리 도시락을 팔기로 했대요. 그래서 판매가의 40%가 원가고요. 원가를 제외한 전액을 기금으로 사용하기로 했대요. 기금 목표액이 180만 원 이상일 때 하루 평균 몇 개 이상의 도시락을 팔아야 되는지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5일 동안 3,000원 도시락을 팔기로 했으니까 하루 평균을 구하려면은 총 도시락 개수를 5일이니까 5로 나누면은 하루 평균 몇 개의 도시락을 팔아야 되는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총 도시락 개수가 몇 개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거를 x라고 해보자. 자, 그러면 여기에서 3,000원짜리 도시락을 지금 팔았다고 했죠? 근데 그 3,000원에서 얼마가? 40%가 원가래. 그러니까 정가를 정할 때 정가에서 얘에 대한 40%, 정가가 이렇게 있다고 해봐. 얘에 대한 40%는 원가. 그 외에는 당연히 뭐겠어? 이익이겠죠? 그러면 정가는 원가 플러스 이익일 텐데 여기에서 이게 40%만큼이니까 얘가 3,000 곱하기 0.4만큼이 원가, 이익은 3,000 곱하기 0.6만큼이 이익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원가를 제외한 전액을 기금으로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이만큼이 뭐가 된다? 기금이 된다는 얘기예요. 기금. 그럼 이렇게 되지 않겠냐고. 도시락 하나당 3,000 곱하기 0.6만큼, 다시 말해서 1,800원만큼을 기금으로 할 건데 그거를 X개만큼 하겠다고. 1,800X 이렇게. 근데 그게 얼마야 된다?
180만 원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180만 원 이상이어야 된다. 그럼 이제 x는 뭐야? 1800 양변에서 나누면은 1000보다 크거나 같다죠? 그죠? 이게 총 도시락 필수예요. 근데 하루 평균 몇 개 파는지 궁금하니까 이거를 5로 나눠야겠죠. 5분의 x가 20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200개 이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풀면 될 거예요. 내용을 좀 잘 정리하면서 풀어보면은 크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활용 문제는 항상 그게 제일 어렵긴 해. 내용을 잘 정리하면서 푸는 게 제일 어렵지. 그래서 597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602번. 어느 워터파크에서 입장권을 팔기 시작했을 때 이미 500명이 줄을 서 있었고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1분마다 8명의 새로운 사람들이 이제 줄을 선다고 할 때, 그리고 선다고 한 겁니다. 그때 이제 현재 발매 창구가 3개일 때 줄을 선 사람들이 모두 입장권을 구매하는데 50분이 걸린대요. 자, 이럴 때 이제 15분 이내에서 줄을 선 모든 사람들의 입장권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몇 개의 발매 창구가 더 있어야 되는지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상황도 약간 좀 어렵긴 해. 이게 이런 거야, 약간. 이게 발매 창구가 이렇게 3개가 있어요. 여기 사람들이 이제 여기 있어가지고 셋이서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줄 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줄 서 있어. 줄 서 있어가지고 이렇게 표를 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줄 서서 이렇게 가가지고. 은행 같은 데 가더라도 우리 사람들 기다리다가 번호표 뽑아가지고 각각의 창구에 가잖아요. 그죠?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발매 창구가 딱 3개만 있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입장권을 구매하는데 50분이 걸린대요. 자, 저거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가 1분 동안 X명을 처리할 수 있다고 해봅시다. X명한테 구매를 해줄 수 있다고 해봅시다. 이거 1개짜리가. 오케이? 그러면은 3개가 있으면은 얘는 1분 동안 3X명을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1분 동안. 그러니까 왜 1분 동안으로 기준을 잡았냐면은 여기도 1분마다 8명의 새로운 사람들이 서있다고 돼. 새로 줄을 선다고 하고 있고 여기서 또 50분이 걸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기준을 1분으로 잡았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원래 500명이 줄을 서 있어. 500명이 줄을 서 있는데 여기서 총 50분이 걸렸다면서 모두 구매하는데 그러면 새로 줄을 선 사람을 총 다 구해보려면은 1분당 8명이 늘어난다고 했으니까 500 플러스 8 곱하기 50 이렇게 하면은 50분 동안 줄 선 사람들이 될 거예요. 그죠? 근데 뭐라고? 얘가 1분 동안 3x명 처리할 수 있으니까 50분 동안에는 50 곱하기 3x명을 처리할 수 있을 거예요. 얘들이 지금 서로 똑같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900은 150x 이런 식으로 간다는 느낌입니다. 오케이? 다시 50분 동안 500명이 이미 줄을 서 있는데 1분 동안 8명이 추가로 줄을 서니까 500 플러스 8 곱하기 50명만큼 줄이 서 있는 거야. 50분 동안. 그게 뭐랄 것 같다? 구매 창구 3개 있을 때 3x 1분 동안 3x 할 수 있는데 50분 동안에는 그러면은 150x만큼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사람들의 처리를. 그러니까 이런 등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x는 0, 6 다시 말해서 1분 동안 6명만큼의 사람들을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문제에서 묻는 게 뭐야? 15분 이내에 줄을 선 모든 사람들의 입장권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500명이 이미 있어. 1분 동안 1분 동안 지금
8명이 지금 추가로 쓴 거니까 거기다 곱하기 15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지금 15분 동안 줄을 선 사람들의 수예요. 그럼 구매 창구가 지금 총 몇 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구매 창구에 대한 개수를 Y개라고 하는 거예요. 새롭게 세운 거를. 그럼 1분 동안 6명 지금 처리할 수 있을 테니까 6Y명 처리할 수 있겠죠? 6Y명. 이거보다. 그죠? 근데 그게 몇 분? 15분. 그랬을 때 모든 사람들을 처리한다는 얘기는 이쪽이 더 크거나 같다는 얘기잖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아야지, 그래야지 여기 있는 사람들을 15분 이내에 다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정리하면 이렇게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얘는 곱하면 120이죠. 그러니까 622 맞나? 622 얘보단 작고 나갔다. 90y보단 작고 나갔다. y는 9분의 62보다 크거나 같다. 자, 9분의 62 하면은 얘가 대강 몇 정도냐? 6점 얼마 이 정도. 다시 말해서 적어도 7개의 창구가 있어야 되고요. 몇 개의 창구가 더 있어야 되는지 물어보고 있으니까 원래 3개 있었죠? 3개? 그러면 4개가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4개. 답은 4개 이렇게 될 거예요. 네. 607번. 어느 가게 주인이 머그잔 300개를 구입하고 머그잔을 5만 원 중에 50개를 깨트렸답니다. 나머지 머그잔들을 모두 팔아서 전체 구입 가격의 10% 이상의 이익을 남기려고 하면은 머그잔 한 개당 몇 퍼센트 이익을 붙여서 팔아야 할지 구하셔야겠죠. 자, 처음에는 300개를 구입을 했어. 얘를 A1이라고 해봅시다. A1. 여기가. 그러면은 300 곱하기 A 이게 원금일 거예요. 원금? 원금이라고 원금? 원금하면 좀 말이 어렵나? 원가? 그러니까 얘가 원금이라고 하면 안 되는구나. 300 곱하기 A만큼 돈을 쓴 거예요. 지금 구매하는데. 그죠? 근데 그 중에서 50개를 깨트렸대요. 그럼 판매할 수 있는 거는 250개만큼만 판매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서 얘들을 250개를 모두 다 팔아서 전체 구입 가격에, 그러니까 이 구입 가격의 10% 이상, 자, 얘 10% 이상의 이익을 남기고 싶답니다. 이익이라는 거는 당연히 판매가에서 원가를 빼는 거잖아. 그치? 원가라는 말이 생각이 나네. 원가를 빼야 되잖아.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판매가에서 원가를 뺀 게 구입 가격의 10% 이익을 남기고 싶다. 그러니까 이게 원가의 10%, 0.1 곱한 거. 이것보다 큰 거 갖고 싶다.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 자, 그럼 이 원가만 넘겨주면 우리는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냐면은 판매가가 그게 원가에다가 1.1을 곱한 것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얘만 이해하시키면. 다시 말해서 판매가, 그 구입 가격인 300 곱하기 A에다가 1.1을 곱한, 그러니까 원가에다가 1.1을 곱한 게
250개 머그잔을 판 것보다 더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여기 쪽이 더 크거나 같으면 돼요. 판매한 가격이. 자, 그러면은 개당은 원래는 A1인데 거기에다가 몇 퍼센트 이상의 이익을 붙여서 팔아야 하는지 물어보고 있으니까 X% 붙였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1 플러스 100분의 X를 곱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럼 저거를 정리해서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양분해서 A 소거시키고 여기 쪽은 계산하면은 330 여기는 250 플러스 2.5x 이렇게 되겠죠? 정리하면 그럼 이 함수도 정리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2.5x가 뭐보다 크거나 같냐? 얘를 넘긴 80보다는 크거나 같다. x는 25분의 10 곱하기 80보다 크거나 같다. 약분 5, 2, 약분 16 하면은 x는 32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그래서 32% 이상의 이익을 붙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611번 길이가 120km고 강물의 속력이 시속 2km로 일정한 각을 배를 타고 12시간 이내에 왕복하려고 한대요. 강을 따라 내려갈 때 배 자체의 속력이 28km일 때 시속 그때 강을 거슬러 올라갈 때 배 자체의 속력은 시속 몇 킬로미터 이상인지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이거 좀 많이 풀어봤던 문제일 텐데 자 이런 강이 있어요. 강을 배가 강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야.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것보다 이렇게 그리는 게 낫겠다. 네,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아래로 흐르는데 이렇게 아래 방향으로 물이 흘러요. 그때 배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거랑 그리고 이렇게 배가 강길을 따라서 흐르는 거랑 속력이 달랐었죠. 배의 속력을 우리가 X라고 하면은 여기서 지금 강물의 속력이 2km로 지금 일정하게 흐른다면서 시속 2km 그랬을 때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속력이 느려지겠죠? 그래서 배 자체 속력 X에서 이만큼을 빼야 될 겁니다. 근데 거슬러 올라갈 때 말고 거슬러 올라가지 말고 그냥 따라서 내려갈 때는 그때는 속력이 어떻게 돼? 그 X에다가 이만큼을 더해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내용을 잘 기억하면 되는 거야. 뭐 실제 문제 내용은 조금 다르죠. 어떻게 다르냐면은 내려갈 때, 따라 내려갈 때 배 자체의 속력이 시속 28km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실제 여기는 저 28에다가 이만큼을 더한 시속 30km가 되겠습니다. 시속. 근데 거슬러 올라갈 때 배 자체에 대한 속력을 잘 모르니까 그걸 우리가 x라고 두고 거슬러 올라갈 때는 우리가 x-2다라고 두고서 풀면 되는 걸 거예요. 그래서 실제 걸리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걸리는 시간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가 그게 120km라면서 그럼 거슬러 올라갈 때에 대한 시간 한번 구해보면은 거슬러 올라갈 때 걔는 120을 x-2로 나누면 될 거예요. 그래서 x-2분의 120. 근데 내려올 땐 없습니까? 똑같은 120을 시속 30km 지금 내려오고 있으니까 30분의 120 하면은 그게 시간일 거예요. 얘네들 더한 게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일 겁니다. 근데 그게 어때야 된다? 12시간
이내에 도달을 해야 된다. x-2분의 120에서 얘가 계산하면 4일 거 아니에요. 이거 8보다 작게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8 곱하기 x-2가 120보다는 크거나 같다. 8x-16이 120보다는 크거나 같다. 8x가 136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그래서 x는 결국은 이거를 8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17보다는 크거나 같으면 될 거예요. 그래서 거슬러 올라갈 때는 그럴 때는 어땠다? 배자체 속력이 17km 이상 돼야 되는 겁니다. 시속. 이렇게 풀면 된다는 거. 잠시만 좀 써볼게요. 자, 네. 그래서 우리 저번에 연립방정식 내용들도 이제 가강법, 대입법 다 한번 해봤었잖아, 그죠? 그래서 이 가강법, 대입법 부분들 우리 몇 가지 조금 더 한번 개념을 얘기할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서 자,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여기 730번이겠습니다. 730번. 그 앞에 있는 부분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계산하면서 푸시면 될 거예요. 그 부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자, 다음 방정식을 풀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우리 식이 이런 식으로 주어질 때가 있어요. A는 B는 C가 이런 식으로. 이것 또한 우리가 연립 방정식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연립 방정식을 풀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묶어서 A는 B라는 식이랑 이렇게 묶어서 B는 C다라는 식을 연립해서 푸는 방법. 혹은 A는 B다라는 식이랑 A랑 C랑 같다라는 식. 혹은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두 가지가 아니고 세 가지겠네요. B는 C다라는 식이랑 A는 C다라는 식.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합해가지고 연립해서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서 짝꿍을 짓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A, B끼리 짝꿍 지어서 식을 세울까? B, C끼리 짝꿍 지어서 세울까? A, C끼리 짝꿍 세워서 식을 세울까? 거기 중에서 두 개만 선택하는 거예요. 두 개만.
근데 그 두 개를 선택할 때 어떠한 것이 연립방정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을 때 훨씬 더 간단하게 풀 수 있는가를 좀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될 거라고. 자, 여기에서 다음 방정식을 풀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얘네 둘이 같다라는 식 하나. 5x-4y-10은 3x 플러스 2y-6이다. 이거 좀 이쁘게 잘 정리됐어요. 자, 그리고 뭐 얘네 둘이 같다라는 식 3x 플러스 2y-6은 2x 플러스 y다라는 식. 이 두 가지 식을 연립해서 푸시면은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2x-6y 4는 0. 그러니까 다시 x-3y 2는 0 이라는 식 하나랑요. 여기는 이 식 이항식해서 정리하면은 x 플러스 y 마이너스 6은 0이다 라는 식 이렇게 두 가지 나올 겁니다. 이 상태에서 뭐 대입법을 쓰시든 가가법을 쓰시든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가가법 쓸게요. 두 개를 빼면은 마이너스 4y 플러스 4는 0 나올 테니까 y는 1 나옵니다. 그것에 따라서 x의 값은 5겠죠? 그래서 x는 5, y는 1이 답 5번이 답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형태에 대한 방정식이 나오더라도요, 당황하지 말고 그냥 앞에 또 두 개, 뒤에 거 두 개 묶어서 계산하면 된다. 그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733번 한번 풀어볼까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요. 얘네들이 편하게 생각하려면은 그냥 이거 두 개가 같다라는 식 하나, 이거 두 개가 같다라는 식 하나, 그렇게 두 개의 식으로 우리가 그냥 풀어가면 된다라고 받아들이셔도 괜찮긴 하다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는 좀 더 편한 조합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얘네들끼리 같다, 얘네들끼리 같다, 얘네들끼리 같다. 이 세 가지 식 중에서 두 가지를 선택해서 우리가 식을 만들 건데 이게 분수하고 소수하고 같이 섞여 있는 그런 형태다 보니까 양변에 최소 공배수, 10의 배수와 4와 8에 대한 최소 공배수 그런 것들까지 다 곱해줘야 되잖아. 되게 번잡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최소화되도록 그런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계산을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묶는 건데 자 이것과 이것을 묶으면 좀 더 간단하겠죠? 양변에 10만 곱하면 되니까 3x-2y는 12다 라는 식 하나 나올 겁니다. 얘네들끼리 묶으면
자, 그 다음으로는 이거 두 개끼리 묶을까, 이거 두 개끼리 묶을까, 그게 약간 고민일 텐데, 저는 이거 두 개를 묶겠습니다. 그래서. 왜냐? 얘네 두 개를 묶으면요, 양변에 40을 곱한 다음에 이항도 또 시켜줘야 돼. 좀 불편하지? 그런 게 좀 별로니까 그렇게 안 할게요. 여기 쪽은 뭐 40 곱해야 되는 건 똑같긴 합니다, 이거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항을 해줄 필요는 없으니까 좀 더 편하겠죠. 그래서 양변에 40을 곱하면은 3x 플러스 y는 12 곱하기 40, 48이죠. 그래서 가감법 이용하면 두 가지씩 빼면 될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3y는 마이너스 48이죠. 마이너스 36이다. 그래서 y는 12 나올 겁니다. 그럼 x가 얼마냐? x도 12겠죠. 그렇답니다. x하고 y 둘 다 12네요. 사인부 잘못했나? 40. 아, 40 곱하면 여기가 이게 아니죠? 오, 왜 이러니? 자, 이상한 소리가 나왔었어요. 자, 소리. 완전 괜찮으셨네. 자, 양변에 40 곱하면은 우변은 48이 맞거든요? 우변은 48이 맞는데. 좌변, 여기다가 40 곱하면은 15x 되는 게 맞지, 15x. 여기다가 40 곱하면 플러스 10y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 식에다가 5만 곱할게요, 5. 그러면 15x 마이너스 10y는 12 곱하기 5인 60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두 개의 식을 그냥 빼셔도 괜찮고, 더해도 괜찮고. 더하겠습니다. 30x는 구해보면은 108 이렇게 나와요. 108. x의 값 구할 수 있겠다. 그죠? x의 값 구하면은 3.6 이렇게 나올 겁니다. 3.6. 그럼 y 값 구하면 어떻게 되는가? 뭐 대입을 해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대입을 하시든 아니면 대입해서 계산하는 게 귀찮다. 이거 두 개도 그냥 빼서 가감법 이용해서 푸셔도 괜찮아요. 또 두 개씩 빼서 마이너스 20y는 12다 이런 식으로. 그럼 y 값 나오겠죠. y 값 구하시면은 마이너스 0.6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5x-10y는 k를 얘가 만족한다면서. 자, 만족한다는 거 다른 말로 하면 뭐야? 대입하면은 식이 성립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3.6 곱하기 5를 해주면 18에서 마이너스 0.6 대입하면 플러스 6 해줬으니까 24. k는 24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을 거라는 거. 자, 그래서 734번. 자, 이런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연립방정식의 해가 x는 4, y는 마이너스 1일 때 상수 a, b의 값은, 자, 보통 우리가 뭐뭐의 해가 이거다라고 돼 있으면은 해줘야 될 작업, 대입했을 때 식이 성립한다 라는 걸 이용하는 거예요. 자, 연립방정식의 해라는 거는 위의 식에 대입했을 때도 만족하고 아래 식에 대입했을 때도 만족한다라는 뜻이니 x를 4, y는 마이너스 2, 여기다 대입한 4a 마이너스 b는 7, 이것도 성립할 거고요. 뭐도 성립할 거냐? 4 마이너스 1, 여기다가 대입한 4b 플러스 a는 6이다. 이것 또한 성립할 겁니다. 둘 다 성립할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연립시켜주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4를 곱해줄게요. 4a 플러스 16b는 24다. 그럼 이거 두 개 빼면 되겠죠? 빼주면은 마이너스 17, b는 마이너스 17, b는 1이네. a는 그러면 2겠네. 그래서 a는 2, b는 1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문자가 이런 식으로 a, b 더 나온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해가 주어지면은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 라는 사실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은 737번 한번 해볼까요? 737번. 위에 비례식 나와서 조금 당황할 수도 있는데 비례식 나왔을 때는 내항해고 외항해고 하면 되죠? 그거 이용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잘 푸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연립방정식 해가 얘다라고 돼 있으니까 x, y에 각각 대입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4와 3을 대입합시다. 그럼 얘는 4가 다. 4 대 y는 y가 아니고 y가 지금 3이니까 4 대 3은 2a 대 b다. 그러니까 뭐 6a는 4b다. 다시 정리하면은 3a-2b는 0이다라는 식 뭐 하나 나오겠죠. 자, 그리고 얘 또한 여기 대입한 게 성립한다. 마이너스 4a 플러스 3b가 1이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연립해 주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뭐 문자 하나를 소거시키는 방향으로 가감법을 쓰고 싶다면은 각각 a를 소거시켜줘도 괜찮고 b를 소거시켜줘도 괜찮죠? 근데 숫자가 b 쪽을 소거시키는 방향이 더 작을 거니까, 그러니까 6으로 만드는 게 훨씬 더 작잖아. 여기는 12로 만들어야 되는데 6으로 만드는 쪽이 더 작으니까 여기 쪽은 이제 3을 곱해서 9a-6b는 0, 여기 쪽은 2를 곱해서 마이너스 8a 플러스 6b는 2. 그래서 이 두 개의 식을 어떻게 더해주는 거야. a는 2 나오죠. 그것에 따라서 b는 3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b-3의 값은 답은 1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이렇게 나왔으면 잘 푸신 거예요. 뭐 738번은 다소 좀 복잡하게 생겼긴 해도 이거 우리 해봤던 거죠. 아까 전에 식이 어떻게 나와 있는 거야? 세 개의 식이 같다 돼 있는 거죠. 세 개의 식이 같다. A는 B는 C다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A는 B다 이거랑 B는 C다 이렇게 해가지고 풀면 된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거 떠올리면서 푸시면 돼요. 숙제 풀 때. 알겠죠? 739번도 한번 여러분들 숙제 풀 때 한번 잘 풀어보시면 될 텐데, 이게 대입을 하다 보면은 되게 불편한 지점이 나와요. 뭐가 불편하냐? 분모의 A하고 B가 있는데 좀 불편해. 근데 그거를 해결하려면은 어떠한 계산을 해주면은, 양변에 어떤 계산을 해주면 훨씬 더 편해질까를 고민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금방 풀 수 있어요. 740번 봅시다. 이런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 보면은 연립방정식의 해가 1차 방정식을 만족시킬 때 상수 a의 값은이라고 돼 있어요. 자, 연립방정식의 해가 1차 방정식을 만족시킨다. 자, 해를 예를 들어서 x는 p, y는 q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연립방정식 해의 의미는 위의 식도 만족시키고 밑의 식도 만족시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 x는 p, y는 q를 대입한 이 p-3q는 마이너스 1이 성립하고 ap-4q는 5가 성립한다라는 뜻이 되잖아. 그죠? 근데 그 해가 누구도 만족시킨대? 얘도 만족시킨대요. 그럼 저거를 졌다 대입했을 때도 성립한다겠죠? p 플러스 5q는 마이너스 7이다.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처음에 얘는 연립방정식을 못 풀었던 이유가 누구 때문이냐면은,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A 때문에 못 풀어요. A가 남아있으면 X하고 Y 값이 정확하게 안 나오고 A에 대한 식으로만 나오거든요. 뭐 Y 소거시키려고 양변에 얘 4 곱하기 얘 3 곱해봐. 여전히 A 남아있어서 X의 값 정확하게 못 구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식은 우리가 잘 사용을 못하는 애예요. 그럼 뭘 쓰자? 알고 있는 애들을 쓰자. 저렇게 모르는 A 남아있는 데 쓰지 말고 얘네들을 이용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 연립하면 P하고 Q의 값 나오지 않겠습니까? 해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그 PQ를 다시 여기다 대입하면 답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내가 연립방정식 풀 때 개수를 모르는 애가 있으면은 연립방정식을 못 푸니까 여기 있는 예식 알고 있는 애 있고, 근데 그 연립방정식의 해가 얘도 만족하니까 얘도 우리가 알고 있는 식 개수들을 다 알고 있는 애들이니 얘네들을 연립해서 연립방정식 해를 구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 이렇게 하면 되겠죠. 2p 플러스 10q는 마이너스 14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거랑 빼면 될 거 아니에요.
빼면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13, Q는 13, Q는 마이너스 1, P는 마이너스를 여기다 대입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P는 마이너스 2겠죠. 그때 A값 구해달라고 돼 있으니 PQ를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2A 플러스 4는 5. 그래서 A는 구하시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올 거란 얘기예요. 지금 제가 잘 이해하라고 좀 정확하게 해주려고 PQ 이렇게 한 것 뿐이지 너무 이렇게 돌아서 할 필요 없이요. 그냥 이거 두 개씩 연립한다 그렇게 받아들이셔도 돼요. 그거로는 해가 나올 거고요. 그걸 여기다 대입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할 겁니다. 그래서 742번도 되게 비슷하거든요. 한번 해볼까? 해봅시다. 740. 자, 그래서 얘도 이제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공통인회가 존재한다는 거는 어떤 공통인의 x는 p, x는 q가 있을 때 여기다 대입해도 여기다 대입해도 얘다 대입해도 성립한다. 그때 뭐라고? 알고 있는 애들끼리 연립을 해서 그 해를 구해주는 게 훨씬 더 좋다. 자, 이거는 식 형태상 y는 2x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으니 대입법 하는 게 좀 편하겠죠? 대입하겠습니다. x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3은 2다. 마이너스 5x는 5다. x는 마이너스 1. 거기에서 y값 구하면은 마이너스 1 나오겠죠? 그래서 x도 마이너스 1, y도 마이너스 1이니 이거를 여기에다가 대입해 주면은 마이너스 k 플러스 4는 1, k가 3이에요. 자, 744번. 아까 전하고 되게 비슷한 느낌이야. 근데 아까 전에는 식이 대놓고 주어졌다면 이번엔 식이 문장으로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연립방정식 x-y는 2 그리고 2x-y는 1-k를 만족시키는 그런 해가 x의 값이 y의 값의 2배래요. 그때 상수 k값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합니다. x의 값이 y의 값의 2배다. 저 문장을 식으로 적으면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은 주어진 식이 있고 그랬을 때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려면은 모르는 애는 제쳐두고 아는 애끼리 연립하면 된다 라고 했잖아요. 대입하면 됩니다. y는 2 나오죠. x는 그러면 4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x는 2, y는 4가 만족하는 애니까 저 식을 만족하는 애니까 대입하면은 8-2인 6은 1-k다. k는 마이너스 5다.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몇 번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냐? 747번 한번 풀어볼까요?
그래서 이 식 이렇게 되겠죠? 연립방정식을 만족하는 어떤 y의 값이 x의 값보다 이만큼 작을 때 상수 a의 값 구해야 돼요. 여기는 a를 모르기 때문에 얘를 못 구하는 거잖아. 그래서 알고 있는 식끼리 연립을 해줘야 된다 했고요. 여기는 이 식이 알고 있는 식. 주어진 문장을 보면은 y의 값이 x의 값보다 y의 값이 x의 값보다 이만큼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알고 있는 식 하나가 더 나오는 겁니다. 그럼 뭐 해주면 돼? 이거 대입을 하시든 아니면 뭐 가관법을 쓰시든 해서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 식만 좀 편한 형태로 양변에 10 곱해주면은 2x 플러스 7y가 22 y 자리에 x-2만 대입해주면 되겠죠? 9x 14가 22 그래서 9x는 36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x는 4, y는 200 이거를 다시금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3분의 4 마이너스 5 다시 말해서 a는 마이너스 3분의 11 이게 a겠습니다. 그럼 풀면 될 거야. 그래서 748번 계속해서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도 똑같습니다. 보면은 두 연립방정식의 해가 서로 같을 때 상수 m과 n에 대해서 m 플러스 n의 값은 자, 두 연립방정식의 해가 같대요. 그 해를 우리가 p하고 q라고 한번 해보자. x는 p, x는 q, y는 q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얘를 요따 대입해도 요따 대입해도 성립한다는 얘기죠. 요따 대입해도 성립하고 요따 대입해도 성립한다는 얘기일 겁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m과 n을 구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애들끼리만 서로 비교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있는 예식들은 P하고 Q를 대입하면 성립하는 애들이야. Q는 2 마이너스 2P 플러스 5 여기도 대입해보면은 4P 마이너스 Q는 7 이렇게 오로지 P와 Q에 대한 식만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얘네들을 이용해서 풀면은 P하고 Q의 값이 나올 거다 라는 얘기고 P하고 Q는 다시금 여기 있는 얘들에 대한 해니까 대입했을 때 m값과 n값 구할 수 있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여기는 PQ를 구하고 나면 그래서 얘도 똑같습니다. 뭐야? 얘네들의 해가 서로 같다 라는 말이 있으면은 알고 있는 애들끼리만 연립을 해줘라 라는 얘기예요. 이거 두 개끼리만 이거를 여기다 대입시키면 되겠죠. 6x-5는 7이다. x는 2, y는 1 이렇게가 해일 거예요. 여러분 뭐 해달라? 대입해달라. x는 2, y는 1 대입하면 m은 2x-y니까 3 n은 2 대입하고 1 대입하니까 얼마? 2 플러스 되죠? 3이죠. n 플러스 n 값은 6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죠?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좀 느껴지십니까? 그죠? 그래서 749번도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알고 있는 애들끼리 연립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다가 2를 곱해서 4x-10y는 38이랑 그거랑 4x-y는 11이랑 서로 빼서 가감법 이용하면 마이너스 9y는 얘네들 뺀 27이 y는 마이너스 3 거기서 x값 구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3 대입하면은 x는 2 이거를 여기다 대입하면은 2 플러스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b가 마이너스 5 이거를 여기다 대입해주면은 10 플러스 10 마이너스 3a는 2a a는 2 나오죠? 2 대입해주면은 b의 값도 3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 마이너스 b의 값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푸시면 잘 푼 거예요. 자, 그래서 751번 연립방정식에서 x 플러스 2y는 마이너스 2의 상수항을 잘못 보고 풀어서 x는 4를 얻었대요. 상수항을 어떤 수로 잘못 보고 풀었는지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있는 이 식에서 상수항은 이거 말하는 거잖아. 얘를 잘못 봤대. 자, 그러면은 잘못 보고 푼 연립방정식은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x 플러스 2y는 자 이거를 n으로 잘못 봤다고 쳐봅시다. n 하고 4분의 x 마이너스 5분의 y는 3 이거 두 개를 연립했더니 x는 4가 나왔대. 오케이?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 y의 값이 얼마인지는 잘 몰라요. m이라고 칩시다. 그랬을 때 이 두 개를 거꾸로 였다 대입하면은 성립했을 거라는 얘기였을 거예요. 대입을 해보자고. 였다 대입해봐. 그러면은 4 플러스 2m은 n. 여기에서 뭔가 얻을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 근데 이거를 였다 대입하면은 1-5분의 m은 3. 그러니까 5분의 m이 마이너스 2. m은 마이너스 10. m 값이 나왔네. 그죠? 이것도 약간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 x는 4를 대입을 해서 나머지 y의 값, 그 m 값을 구할 수 있을 텐데 그때 또한 뭐 알고 있는 애에다가 대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m 값 마이너스 10 나왔네. 그럼 그 m 값 마이너스 10 이용해서 뭐 다시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은 n 나오겠죠. 그죠? n은 마이너스 16이 됩니다. 그래서 상수항을 어떤 수로 잘못 봤다? 마이너스 16으로 잘못 봤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들 이거 지금 그래도 거의 다 배우긴 했는데 아직 안 배운 부분이 딱 유형 12, 13 얘들을 안 배우면 풀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756번까지만 딱 이쁘게 잘 풀어봅시다. 오케이? 118쪽에 756번까지. 고생했습니다. A 스텝도 풀어요? A 스텝은 연산 연습해야 될 거고 그러면 다시 푸세요. 근데 그거 아니면 안